그놈들이다. 깝깝하죠. 예, 이게 참 부동산이 블라인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눈탱이치고 뒤통수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저격을 하고 싶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언제까지 경매 시작만 할래? 야, 나도 경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화면 보이시죠? 오늘 다룰 주제는 유튜브 세상 속의 경매쟁이들 장단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는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내용을 잠깐 한번 좀 보실게요. 예, 내용 보시면 이제 남편분은 중소기업 다니시면서 혼자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아내분께서는 육아에 전념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경매 강의를 듣고 계시대요. 학원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은 건 많으신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닐 형편은 아닌데 유튜브에서 배우는 경매로 학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수많은 경매 유튜버 선생님들 중에는 어떤 분의 강의가 저 같은 초보자에게 도움이 될지 고수의 눈으로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현재 유튜브 세상 속에 있는 경매쟁이들, 나름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을 좀 모니터링을 했어요.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좋을지, 어떤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는 게 좋을지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내용이 좀 많아요. 단점을 얘기를 하면은 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계세요. 이해관계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멘토층 같은 경우 좀 팬층이 또 두텁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그냥 뭐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단점으로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멘토를 저격하네 이렇게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라이트하게 가볍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체크하면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또 밑밥을 까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수위가 셀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실게요. 단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야나두 경매예요. 체크남의 경매 혼자 할 수 있게 다 알려줄게. 그 커리큘럼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다 제 얘기만 듣고 배우시면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 것도 좀 받아들이셔라. 자, 부동산 경매 전문가 그들의 장점과 단점. 오늘은 단점입니다. 경매 11년 차의 눈으로 바라본 유튜브 경매 세상은 경매는 부동산 구입 절차 중에 하나다. 경매, 급매, 매매 이 세 가지 구입 절차 중에 하나다. 중요한 건 뭐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매매로 사냐, 급매로 사냐, 경매로 사냐 이건데 경매 전문가는 많은데 이 부동산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부동산을 모르는 자 그대는 어디에서 경매 전문가인가? 자, 본격적으로 단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장점이랑 특징 얘기할 때는 고수라고 지칭을 해드렸는데 단점으로 올 때는 그때부터 이제 경매 고수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경매쟁이들. 자, 경매쟁이 멘토 단점 하나.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부족이 심각해 보였다. 경매는 부동산의 여러 가지 구입 방법 중 한 가지인데 부동산을 모르는 정체불명 전문가의 기괴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부동산을 모르는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 좀 이 부분은 좀 심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매로 몇 개 낙찰받았다고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잘 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부업으로 겪은 성공담과 실패담을 기술하다 보니 곧 소재가 고갈되고 그 소재 또한 대부분 소액 빌라 혹은 공실상가
아니면 유령 사례 없는 걸로 현혹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튜버로서의 정체성과 수익을 위해서 경매 얘기는 계속 이어가고 싶겠죠. 근데 소재가 한계가 있었어요. 예, 소재가 없고 아는 건 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더라. 자, 그러면 이분들이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느냐?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마치 본인의 경험인 것으로 포장해서 어디서 들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 그 부분에 대한 또 포인트가 뭐냐면 겪어보지 않은 일을 얘기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놓치고 껍데기만 훑어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아니니까요. 예,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또 얘기는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너무 좀 경매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장점에서 출판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봤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출판을 하고 강의에 참전을 했을 때는 부동산 전반에 대한 내공 부족과 실전 경험 부족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하더라? 실전과는 무관한 권리 분석 등의 소모적인 이론에 추종하더라. 강의의 한계성이 드러나더라. 참, 넘어갈게요. 이분들은 정말 출처를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경매 전문가.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자, 부동산 전문 자격증도 없고, 내공도 없고, 실전도 없고, 근데 구독자는 많고, 팬도 많고, 인기는 뭐 거의 교주님 저리 가라의 수준이더라. 그래서 일단 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 멘토형 경매쟁이들의 이런 단점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난다. 제가 이렇게 열거한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멘토가 있다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여과를 하셔서 좀 걸러내셔서 좋은 부분만 수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컨설팅형. 자, 컨설팅의 특징, 장점 이렇게 있었는데 컨설팅의 단점 들어가 보실까요? 자, 유튜브 세상 속의 컨설팅 경매쟁이들 단점 첫 번째,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있는 이는 극히 아주 극히 일부분이더라. 자, 이 컨설팅의 문제가 뭐냐? 근저당이 뭔지 정말 부동산의 기본의 기자도 모르고 이 컨설팅 회사에 입사를 해도 입사 첫날 과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명함에는 부동산 전문가를 당당히 파헤쳐 경공매사 권리분석사라는 뭐 어디 족보에도 없는 자격증을 집어넣고서 전문가로 행세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죠. 이게 가장 좀 문제예요. 정말 이 신분 세탁을 갑자기 그냥 근저당이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이 입사만 하면 바로 그냥 전문가가 되는 정말 초속성 전문가 과정. 이래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좀 잘 걸러내셔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실 때는 잘 검증도 하시고 정말 잘 아는 사람인지. 두 번째 단점. 자, 컨설팅 특유의 원조와도 같은 바지 입찰 이미지. 조작. 강한 조작의 향기. 지울 수가 없죠. 컨설팅은. 자, 단점 세 번째. 컨설팅이 비로소 성공했을 때의 수익이 창출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낙찰받기 어려운 물건들은 추천도 안 하죠. 좋은 뭐 1층 상가, 우량한 건물, 우량한 상가, 좋은 아파트, 소형 평형 아파트 이런 건 추천도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낙찰받기 어려우니까. 해봤자 지들 헛수고할 거 뻔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죠. 컨설팅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이런 좋은 물건들은 있어도
계약용으로나 이렇게 미끼용으로 투척을 하죠. 결국에는 낙찰에 용이한 물건, 낙찰을 받기 좋은 물건들을 추천하면서 좋다고 또 이렇게 예쁘게 또 포장을 해서 고객한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소액, 썩은 빌라, 공실상가 이런 것들을 좋게 포장을 하죠. 갭 투자해서 얼마에 팔 수 있습니다. 이거 해서 월세 수익 파이프라인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실상가 잘 꾸며서 인테리어해서 하면 얼마짜리 수익 들어옵니다. 걸러내세요. 예, 제가 지난번 강의 뭐 요거에서도 한번 했었지만 이런 거 추천하는 사람들은 그냥 걸러내셔야 돼요. 예. 안목을 기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단점, 너무 많죠. 단점들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단점 또 갑니다. 자, 이분들 영업력에 탁월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돈 뜯어내는 데는 아주 또 특출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돈을 뜯어내느냐? 낙찰 하나 받으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뜯어내요. 대출 받으시라고 하죠. 1금융에서 대출 받으면 1억당 막 한 40만 원씩 50만 원씩 막 내려와요. 대출 알선 비용으로. 뭐 5억 대출 받게 해줬다? 여기 통해서? 그러면 또 이 컨설팅이 또 한 200만 원 또 그냥 이렇게 먹어요. 그런 게 또 있더라.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또 어디서 또 많이 먹냐? 이 명도 비용에서 또 부풀리기를 해요. 명도할 때 협상이 안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명도 비용 뭐 1,000만 원 요구하는데 제가 500만 원에 어렵게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500만 원에 가능하실까요? 이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명도 비용을 부풀리죠. 실제로는 막 50만 원 주네, 100만 원 주네 막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다가 50만 원 주고 퉁 치고서 나머지 또 잘해요. 이런 특출한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컨설팅들이. 그리고서는 본인들의 능력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낙찰자가 모르면 능력이 아닌 거죠. 다른 얘기를 한 거니까 사기죠. 또 법무비용 알선할 때도 이건 뭐 많이 아시죠? 법무비용에서 또 많이 이렇게 눈탱이 치는 거. 이렇게 고객이 모르는 곳에서 또 이 컨설팅들이 또 많이 가져간다. 또 경매 컨설팅업 자체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중 매수대리인이 아니면 컨설팅 자체가 모조리 다 싹 다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경매 야나두 1강 이쪽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 중에 이 직업이 이거 3개인 사람이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변호사법 위반이고 다 불법 행위하는 사람들이다. 조심하셔야 된다. 또 권리 분석 및 입찰 과정에서의 하자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개인은 잠적하고 법인은 해산하고 어떻게 한다? 튄다. 도망간다. 이런 단점들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쪽이랑 일을 하실 때는 특히나. 자, 다음에 학원형. 학원형 단점 또 뽑아봐야죠. 자, 학원형 경매쟁이들 단점 뭐가 있냐? 자, 이론 위주의 학원은 기본 수십만 원, 실전 위주의 학원은 기본 수백만 원대의 부담스러운 수업료를 받고 강의를 하더라. 과연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까지 그 좋은 내용을 설파를 하는지 좀 의심스럽다. 저는 학원은 안 다녀봤는데 학원 다녀본 분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 들어본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이거 돈값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습니다. 뭐 이렇게 받고 돈값 하는 학원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내면서 결국에는 돈값 못하는 그런 학원들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걸러내셨으면 좋겠다. 경매를 가르치는 학원이죠. 가르치는 학원인데 강의 도중에 자꾸 약을 팔아요. 뭐 어렵다, 이런 거 힘들다, 위험하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막 계속 이렇게 원생들한테 약을 팔죠. 이렇게 경매 위험성을 가르쳐서 결국에는 어떻게? 본인들이랑 같이 해야 된다. 나한테 컨설팅 받아라. 이렇게 하는 아주 나쁜 놈들 아니에요, 진짜. 이러지 말아라. 이러시지 말아라. 이렇게 진짜 돈 벌지 말아라. 자, 3번째, 학원 내에
자기들도 좀 부자로 만들어 달라는 수많은 잠재 고객님들 계시잖아요. 여기 이런 걸 막 들으면은 이 잠재 고객님들 또 호객님들 이분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컨설팅을 또 한다. 컨설팅으로 진출을 한다. 자, 그럼 컨설팅으로 진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컨설팅의 단점 그대로 또 소환해와야 되는 사항이 되겠다. 컨설팅의 단점 3, 4, 5항 뭐였냐? 요거네, 요거. 수익이 창출되는 낙찰의 용이한 물건 추천하고 또 썩은 빌라 추천하고 공실상가 추천하고 또 이런 거 받은 다음에 대출할선 명도 비용 부풀려서 법무 비용 또 뜯어내고 근데 얘네들 다 결국엔 또 이 3대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법행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학원도 다 결국에는 그놈들이다. 깝깝하죠. 이게 참 부동산이 블라인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눈탱이치고 뒤통수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저격을 하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서 오늘 야나두 경매에서 유튜브 세상 속 경매쟁이들 단점에 대해 좀 다뤄봤습니다. 결론 가야죠. 결론. 경매 멘토, 경매 컨설팅, 경매 학원의 단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반드시 주의를 하셔서 장점만을 잘 취합해서 공짜로 배워보시자 하실 수 있다. 공짜로도 얼마든지 좋은 내용 배울 수 있는 이곳은 유튜브 세상이니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야, 너도 경매할 수 있어. 체크남이 경매 혼자 할 수 있게 다 가르쳐 줄게.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부동산 정보를 체크하는 과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